또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20년을 끄떡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단, 이건 부자 나라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수입니다. 오늘은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가 조만간에 없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인류에 의해서 새로운 백신 치료제가 개발돼서 인류가 그 코로나를 정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한번 생긴 코로나19, 코로나 없어지지 않는다.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다. 이 바이러스라는 게 상당히 생명력이 질긴 균주입니다. 균주라고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생명력이 굉장히 깁니다. 지구가 탄생하고 나서 맨 처음에 발생한 생명체가 바이러스일 거라는 추정도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페인 독감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미국인 학자죠. 도널드 D. 게르슈트라는 친구가 쓴 질병이 바꾼 세계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1918년에 유럽에서 처음 시작된 스페인 독감이 1920년까지 2년 동안 전 세계를 휩쓸면서 최하 2,500만 명에서 최고 1억 명까지 사망을 했다는 집계가 있습니다. 집계가 각각 틀린 거는 지역별로 편차가 워낙 많고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주먹구구인 그런 측면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최하 2,500만 명은 죽었다는 겁니다. 보통 한 5천만 명 정도 사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독감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는 독감보다 훨씬 무섭죠. 근데 그러면 스페인 독감은 어떻게 됐느냐? 그 후에 치료제 나오고 사람들한테 내성 생기고 면역력이 이제 조금씩 커지면서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스페인 독감은 사라졌느냐? 안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퍼져서 때가 되면 나타나서 감기를 옮깁니다. 그것도 독하게 옮깁니다. 저는 코로나19도 똑같다고 봅니다. 이거 역시 바이러스에 의해서 옮겨지고 확장되고 퍼지고 있기 때문에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온다고 해서 코로나가 끝나진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이 백신 나와도요, 생각보다 이게 공식적으로 활용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최소한 2년에서 3년 걸린다고 합니다. 왜? 실험실에서 배양에 성공을 해서 백신 개발에 성공을 해서 상품으로 내놔도 이것이 인간한테 진짜 맞느냐 안 맞느냐를 실험실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제대로 활용할 때까지는 최소한 2, 3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개발했으니까 벌써 화이자는 미국에다가 백신을 배포를 해서 늦어도 이달 말이면 백신을 주사를 하겠다 하고 발표는 했습니다만 그 부작용이나 후유증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하게 점검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쫙 배포가 돼서 주사를 맞고 나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는 아직 예단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자, 설령 백신이 나와서 맞았다 칩시다. 안 맞은 사람들은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치료제로 치료를 한다 칩시다. 우리나라에서도 혈장 치료제와 항체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죠. 늦어도 내년 상반기, 빠르면 내년 2, 3월이면 개발이 완료돼서 상용화 될 수 있다고 전망들 합니다만 그거 역시 마찬가지죠.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을지, 또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에이즈 기억하십니까? 한때 에이즈는 천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이 내린 질병. 에이즈에 걸리면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포기했죠. 걸리는 순간 나는 끝났어.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치료제가 만들어져서 지금은 에이즈에 걸려도 다 죽지는 않습니다. 살아서 일상생활도 계속 할 수 있고요. 또 수명도 에이즈에 걸려서 죽는 기간만큼 연장이 됐습니다. 옛날엔 에이즈 걸려서 1년 있으면 죽는다고 치면
지금은 10년, 20년을 끄떡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단, 이건 부자 나라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왜? 부자 나라는 돈이 있으니까요. 에이즈 치료제 비쌉니다. 비싸도 부자 나라 국민들은 국가에서 돈을 대든 아니면 뭐 복지단체에서 돈을 대든 지가 돈을 대든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나 저 아시아 그 빈곤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에이즈는 천연입니다. 코로나 역시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정도만 돼도 정부든 어디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백신과 치료제를 사들여서 국민들한테 무료 백신 접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치료제도 뭐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죠.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도만 돼도 안심할 수 있는 단계로 아마 내년 하반기면 접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못 사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서 코로나는 여전히 심각한 질병이고 죽음과 가까워지는 질병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이 치료제를 맞고 낫거나 감염되기 전에 미리 백신을 맞고 면역력을 키운다고 할지라도 코로나가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세상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한 번 나온 바이러스는 절대 안 없습니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법은 뭐냐? 백신 치료제 개발해서 그거 맞고 버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일상생활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겠죠. 앞으로 세계는 코로나19 전과 후로 나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가 생기기 전에 있었던 우리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다 변했어요. 사람들 만나서 악수하고 껴안고 같이 밥 먹고, 저희만 해도 큰 그 전골 그릇에다 숟가락 넣고 같이 퍼먹었잖아요. 어저께 식당에 가니까 그거 못하게 하더라고요. 못하게 하고 집게를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따로 줘요. 그걸로 팔아 이거야. 그걸로. 이렇게 일상생활도 변화할 뿐더러 사회의 모든 부분이 코로나가 생기기 전과 후로 바뀔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그 바뀌는 시대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와 함께 다정하게 같이 가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면 끝날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조금 비극적이지만 그게 현실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